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입니다. 이달 전국 집값 상승폭이 주춤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정말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 것인지 매매, 전세 수급 동향을 바탕으로 10월 부동산 가격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부동산 투자 시점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집값 조정 국면이란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신문 내용을 보면 서울 집값 숨 고르기 들어가나 내년 전세시장 대선 분수령이라는 내용으로 네이트 뉴스 자료를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던 서울 집값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변곡점 얘기도 나오고 호가는 그대로인데 대출 규제로 매수 여력은 감소해 매수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매 수급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우위 지수는 0부터 200 범위 이내이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서울의 매매 우위 지수를 보면 연초에는 매수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공급을 늘리려는 이사 대책 발표 이후로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가 그 공급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다시 매수자가 많았다가 최근에는 가격이 너무 급등한 것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많이 감소하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 다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서울과 비슷한데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다가 매수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세 수급 동향을 보면 전세 수급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울의 전세 수급 지수는 공급 부족이 심각하며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다시 공급 부족이 절대 부족했다가 조금씩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했지만 조금씩 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첫 번째 주 대비해서 2021년 10월 18일까지 얼마나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을 했는지 지역별로 상승률을 봤습니다. 오산시가 가장 많이 오른 44.4%, 인천시 연수구가 39.4%, 지흥시가 38.4% 이런 순으로 됐고 부천시는 연초 대비 25.4%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GTX 노선도를 표현했는데요. 오산시는 GTX A 때문에 인천시 연수구는 GTX B, 시흥시는 광명 시흥 신도시 호재로 동두천시는 GTX C, 안성시는 GTX A, 의왕시는 GTX C, 부천시는 GTX B와 GTX D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천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엔 부천시 아파트의 시장 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그래프에서 요 초록색 그래프는 매매 시장 강도를 나타내고 황토색은 전세 시장 강도를, 그리고 이곳은 매매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가 그래프 추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강도는 아파트 시세 변동을 모아서 일정 기간 누적시킨 값으로 시장 강도는 시세보다 선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0 이상이면 상승을, 0 이하이면 하향 추세를 나타내며 100 이상이면 과열 시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하락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리고 시장 강도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 강도는 해당 월의 강도만 보아서는 안 되고 종전의 추세를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 강도가 매매, 전세 모두 과열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밑에 색칠한 부분은 매매 월 평균 거래량으로 10년 동안 매월 거래량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자면 2021년 1월 달의 월 평균 거래량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월 달까지 10년 평균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해당 월의 실제 매매 거래량을 나타내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해당 월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해당 월에 얼마나 활발하게 거래가 됐는지를 평가하는 그래프로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균 대비해서 이 윗부분에 나타난 지역은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밑에 부분은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아파트의 시장 강도 및 거래량을 동시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먼저 거래량이 이만큼 증가를 하면 시장 강도가 증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면 시장 강도도 증가, 거래량 증가하면 시장 강도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증가하면 꾸준하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매매 시장 강도도 하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많이 감소하면서 시장 강도는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매매가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아파트 거래량 순위를 2021년 1월부터 8월달까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거래가 된 데는 한라마을 주공 2단지에 128건, 금강마을도 128건, 미리네 마을 은하스타운이 113건, 이런 순서로 해서 주흥마을 주공이 10번째로 72건 거래가 됐습니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로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동영상은 리모델링 도심개발 GTX 소재 바로 이곳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순위를 봤는데요. 이것은 2021년 4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누적 매매가 상승률 순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데가 반달마을로 54.6% 상승을 했고, 한라마을 16평이 43.1%, 덕이마을 18평이 42% 상승을 했고, 10번째로 설악마을 17평이 36%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상승률이 높은 단지의 공통점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모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됐고, 심각한 전세난이 조금씩 해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상승률 높은 지역은 대부분 GTX와 연관이 돼 있고, 부천 아파트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매매시장 강도도 하강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매매 가격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률 톱10 지역은 대부분 리모델링 단지와 연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격 동향과 함께 부천 아파트의 시세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 찾고 계신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네오비 송소나무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